1990년대 향수가 짙게 남아있는 어느 시골 장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정겨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작은 국밥집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낡은 간판에는 장터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김과 함께 구수한 국물 냄새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만남의 장소이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던 이 작은 국밥집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때로는 훈훈한 일도, 때로는 씁쓸한 일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 순간까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연입니다. 저는 윤상호라고 하고 올해 55세입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건 2018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시청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급자들의 갑질,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하는 현실. 그런 것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보자.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명예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소상공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국밥집을 인수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원래 이곳을 30년 넘게 운영하시던 박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넘겨주실 분을 찾고 계셨거든요. 윤서기관님, 이 가게 어떠세요? 장사는 힘들지만 보람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공무원만 하다가 갑자기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한번 해보자며 용기를 주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국밥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우리고 야채를 손질하고, 공무원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육체 노동이었죠. 손님들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새 사장님이 공무원 출신이라며 음식 맛은 어떨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이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어려움,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은 외로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사장님,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요. 60대.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첫 손님으로 오셨어요. 농사 나가기 전에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가시죠. 이 맛에 하루를 시작한다니까요. 70대 이옥분 할머니는 매주 장날이면 꼭 순댓국을 드시러 오세요. 우리 죽은 남편이 순댓국을 참 좋아했는데 이 맛이 그때 그 맛이야.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온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무엇보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공무원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직접적인 보람이었죠. 아내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해요. 여보, 우리가 공무원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비록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장날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시작된 하루였는데 그날 하루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장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어요. 장터가 열리는 토요일이라서 새벽부터 상인들이 몰려오셨거든요. 사장님, 해장국 하나. 여기 순대국 둘. 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갑자기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일렬로 서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평소 보기 힘든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지방청 국장 박정우였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부터가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뒤따라오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국밥집입니까? 박 국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참, 소문만 요란하고 시설은 이 모양이네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까요? 아, 예. 그런데 박 국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앉을 만한 조용한 자리가 있나요?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에 간부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국장님이 이런 곳에 오시다니. 정말 장터 시찰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저쪽 구석 자리가 비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안내하자 박 국장이 그제서야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간부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돼지국밥, 순댓국, 내장탕이 주요 메뉴이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있습니다. 다 직접 끓인 거라 맛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국밥이라. 참 촌스럽네요. 한 간부가 속삭였어요. 국장님, 차라리 시내 호텔 뷔페로 가시죠. 그러게 말이야. 왜 굳이 이런 곳에서? 다른 간부도 맞장구를 쳤어요. 박 국장은 마지못해 돼지국밥을 주문했고 간부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정말 불쾌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자, 이제 일단 참아보자. 시찰 끝나면 제대로 된 곳에서 다시 식사하지 뭐. 박 국장의 말에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박 국장의 시선이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바로 혼자 조용히 국밥을 드시고 계신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신 김말순 할머니였죠. 저런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까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국장이 투덜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국밥이 나오자 박 국장은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한데? 사실 저희 국밥은 이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트집 잡을 생각이었나 봐요. 국장님 참으시죠. 어차피 몇 숟갈만 드시면 되니까. 한 간부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저 할머니는 뭐지? 혼자서 이런 곳에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네. 박 국장이 김말순 할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국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국장의 신경을 거슬렸나 봅니다. 아줌마. 갑자기 박 국장이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네.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국밥은 집에서나 드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박 국장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나이 드신 분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국장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저도 돈을 내고 주문한 손님인데요. 왜 자리를 비켜야 하죠? 이 말에 간부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대들어. 요즘 노인분들이 참 당당하시네요. 정말 듣기 민망한 말들이었습니다. 박 국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공무로 온 사람들이에요. 지방청 국장과 간부들이 식사를 하려는데 일반인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약을 하고 오시던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에 국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할망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욕설까지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국장급이라서 쉽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가게가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싫다. 기분 나쁜 애에 가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감히 국장 일행을 말리지는 못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국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뭔가 반응을 보일 텐데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태어나셨거든요. 야, 할망구. 박 국장이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 거는데 대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국장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장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어떤 법을 위반한 건가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이 소리쳤어요. 예의가 문제라고. 윗사람이 왔으면 자리를 비켜주는 게 상식 아니야? 윗사람이라.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어요. 나이로는 제가 더 위인데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이 말에 간부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웃기시네. 나이만 많으면 다 윗사람인 줄 아세요? 요즘 노인분들이 정말 철이 없어. 박 국장도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요즘은 지위가 곧 서열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국장 일행을 더욱 자극했나 봅니다. 정말 답답하네. 한 간부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방청 국장님이에요. 이 지역 모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지위가 높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 말에 국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할망구가 정말 끝까지. 당장 자리 비켜.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도 주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태산처럼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평범한 분일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술기운에 힘을 얻어 할머니의 테이블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박 국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당장 나가. 아니면 내가 경찰 불러서 강제로 내쫓을 거야.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습니다. 국장님, 진정하세요. 한 간부가 말렸지만 오히려 부채질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시네요. 요즘 노인분들이 다 이런가요? 다른 손님들은 이미 대부분 나가버렸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좀 일어나세요. 한 간부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 끌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을 함부로 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자 간부들이 저를 노려봤어요. 사장님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서 왜 편드는 거예요? 가게 망하고 싶어요? 박 국장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윤 사장이라고 했나? 전직 공무원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 잘 알 텐데 왜 분위기를 파악 못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국장님, 아무리 높은 분이셔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괴롭힌다고? 국장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야.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데 일반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서셨어요. 드디어 자리를 비키시는 건가 싶었는데 할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수첩을 펼치시고 볼펜을 꺼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손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거든요. 시간 오후 1시 15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소, 군장터 국밥집. 대상자, 지방청 국장 박정우 외 간부 4명. 계속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시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기록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박 국장과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박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록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발언 내용 기록. 첫 번째, 일반 시민을 향한 욕설 및 폭언. 할망구라는 표현 사용. 간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자분이세요? 두 번째, 직위를 이용한 위협과 강요. 경찰 동원 협박 발언. 할머니는 계속해서 기록하셨어요. 그 정확하고 전문적인 표현에 저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공무 수행 중 시민에 대한 차별행위.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한 인격 모독. 할머니의 기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 되어 갔어요. 박 국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의 말이 나왔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네 번째, 피해자가 여성 고령자라는 점에서 약자 괴롭히기에 해당.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간부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국장님,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혹시 감사원에서 온 건 아닐까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시고 천천히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공무원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감사원 특별조사관이라고 적힌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원 특별조사관 김말순입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참 의미심장했어요. 따뜻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 국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감사원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조사관님이 신분증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평소 행동과 시민 대응 태도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조사관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으시다니. 박 국장은 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알았다면요? 김 조사관님이 날카롭게 반문하셨어요. 그럼 모르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이런 건가요? 간부들은 이제 완전히 땅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국장님도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그게 이유는 안 되지만. 스트레스요? 김 조사관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 국장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딸이 대학생이고. 가족이 있으시군요. 김 조사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모욕을 당한 시민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거든요. 김 조사관님은 다시 수첩을 펼치시더니 추가로 기록하셨어요. 사과 태도 분석 신분 확인 후에만 사과.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권위에만 굽신거리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던가. 그리고 때로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들었고요. 조사관님, 박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선처요? 김 조사관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시민들에게 선처를 베푸신 적이 있나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통렬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온 마을로 퍼졌어요. 장터 국밥집에서 국장이 큰일 났다더라. 감사원 조사관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다가 징계받았다더라. 실제로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지방청 국장 등 간부진 중징계 처분 시민 모독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 국장은 정직 6개월의 전보조치, 간부들도 모두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김 조사관님은 그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가게에 오세요. 하지만 평소에는 정말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으세요. 사장님,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신분을 미리 밝혔다면 그런 불쾌한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조사관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김 조사관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현장을 점검해요. 미리 신분을 밝히면 다들 예의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조사관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특히 지방 공무원들 중에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권력에 취해서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 후로 박 국장 자리에는 새로운 국장이 왔어요. 젊고 개혁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달랐어요. 일주일 후에 저희 가게에 오셨는데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사장님,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정말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였어요. 다른 손님들도 새 국장님 다르네 하며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그 할머니가 감사원에서 나온 분이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매일 보던 분인데. 모두들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품위가 있으셨구나. 뭔가 다르다 싶었어. 하시더라고요. 이옥분 할머니도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 조사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뽐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윤 사장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진짜 사회의 기둥이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이렇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면서도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날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저희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국장 혼내준 그 국밥집이 여기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국밥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공무원들이 저희 가게에 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김 조사관님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사람들과 스쳐 지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가끔 권력을 앞세우려는 사람들이 와요. 하지만 그날 일 이후로는 함부로 다른 손님들을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공무원이 와서 이 자리 제 자리예요. 하며 할아버지께 양보를 강요하려고 했는데 다른 손님이 야,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그래. 하며 제지하더라고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달라진 것 같아요. 김 조사관님께서는 최근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 사장님, 이 가게가 정말 좋은 교육 현장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진정한 예의가 뭔지 배워가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 셋째,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아내도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가 비록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지만 이것도 훌륭한 일이야.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위로를 주는 일이잖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 조사관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이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더 있어요.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김 조사관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윤 사장님, 혹시 시민고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30년 공무원 경험도 있으시고 시민 입장도 잘 아시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국밥집 운영도 바쁜데 다른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여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월 2회씩 시민고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우나 갑질 사례들을 접수받고 상담해드리는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무시당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반말 들었어요. 세무서에서 협박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 우리 가게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돼요. 만약 김 조사관님이 안 계셨다면 그 할머니는 그냥 모욕만 당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권력을 가진 분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조사관님처럼 겸손하고 따뜻하시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참지만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우리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권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